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우리가 시장 흐름을 빠르게 점검을 하고 또 그 이에 맞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들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기술주, 성장주 이쪽에서 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 금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2차 전지, 특히나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쇼커버 스퀴즈가 나타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오버슈팅한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부 챙길 수 있는 거 참 챙겨가고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 대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급락, 오늘 재차 시장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빠르게 또 시장 흐름을 점검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8%, 특히 코스닥이 현재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2% 넘어가기도 했었죠. 상승, 하락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전반적인 시장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특히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300 종목이 넘어가 버리고 현재 1.8%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물론 보면요, 이런 셀업체, 그죠? 최근에 소재업체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강했었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신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금 보시면 셀업체는 올라오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에너지가 22% 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이제 고객사로부터 무수수산화 리튬 관련된 퀄 이 부분을 통과를 했다. 고객사 승인 나왔다는 거죠. 양재 고객사 S기업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오늘 23%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순환매 2차 전지 안에서도 셀업체들이 올라오고 오늘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충전 조정이 나오는 반면 최근 리튬 관련해서는 더 강하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수화학을 중심으로 한 전고체 배터리 이런 종목도 오늘 5% 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그 안에서도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쇼커브 스퀴즈가 나타난 이후에 이쪽에서는 거의 한 바퀴 다 돌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두 바퀴가 될 수도 있고 세 바퀴가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흐름은 좀 더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은 가져가되 우리가 트레이딩으로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통해 챙길 수 있는 건 좀 챙겨가자. 즉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50만 원을 가지고 있대.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일정 부분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가져가되 나머지 그 안에서 트레이딩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았죠. 최근에 양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청산 물량 자체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갚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빌드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쇼 때려놨던 거 말 그대로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환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물량을 아예 감아버린다는 거죠. 물량을 감으면서 그대로 끌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최근에 감는 모습이 양극재 쪽에서 돌아가면서 나타났었죠. 과 관련된 흐름.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을 중심으로 AI 관련된 종목, 그리고 어제는 이스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특히 이런 하드웨어단 이런 부분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즉, 그 순환매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요, 그 눈높이,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숫자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 3분기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죠. 어제도 보면요. 숫자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어요. 에코플라스틱이 급등을 했죠. 4분기 숫자 나오면서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올라왔었고 최근에 LG전자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반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오히려 1분기 실적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2분기 이후에도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유를 좀 지켜봐야 된다. 실질적인 목표가가 시가보다 낮은 리포트 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도 리포트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어제 충격을 줬죠. 근 상거래 사이의 저점 고점 감안하면 20% 넘게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오늘의 주식에서 동진 세미캠 점검을 해봤고요. 38,000원에서 거의 3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0% 넘게 급락을 했다가 그와 관련돼서는 회사 내부 관계자가 1분기에 매출 빠지는 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관련해서 어제 윗꼬리 달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일정 부분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면 어제 NH 관련 리포트 이게 좀 충격을 주었고 또 일본과의 이런 또 수출 이런 뭐 중단되었던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겠다 하는 협상에 돌입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났었죠. 동진 세미캠 올해 실적 전년과 비슷할 것이다. 어제 치고받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기도 했어요. 올해 1분기 실적 작년 4분기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전년 동기인 작년 1분기보다는 소폭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감산이 현실화되더라도 수율 관리를 위해서 제조 과정에서 더 많은 소재를 쓰는 경우가 많아 소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 우려를 달리려는 대응 자체가 나타났었죠. 스웨덴 공장 착공, 탄소 나노 튜브, 도전자 슬러리 양산 시작. 결국 이쪽이 음극재 쪽에 들어가가지고 배터리 폭발 확장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 이런 부분도 하는 쪽이고요. 이쪽은 실리콘 파우더 많이 쓰이면 이쪽도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TNT 도전제, 음극재 쪽, 양극재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죠. 단순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회사 말처럼 어느 정도 시장 우려를 달래주면서 최근에 20% 떨어진 거 반가 이상이라도 할지 여부를 좀 점검을 하면서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어요. 감안을 해놓고 본다면 2차전지 안에서의 순환매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삼양식품이 1% 이런 장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농심, 보합 그렇죠. 그리고 오리온 마이너스 0.8%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방어업 종군에 속하면서 실적 숫자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도 또 전달해드리기도 했죠. 그와 관련된 흐름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대응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현금을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압축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관망을 했죠. 따로 공략주, 승부주 포함을 안 시키고 좀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계속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부분에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들 빠르게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SK 네트워크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나마 버텨준다.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2.3%.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 SK 네트워크스는 주유소 사업 철수한 이후에 이런 중차 충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죠?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완전 종목 장세 속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흐름 자체는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완전히 무슨 페르타리 관련 대장이다. 충전 관련 대장이다. 리튬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다. 그런 부분보다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지금 계속해서 양봉 뜨면서 올라오는 모습은 시장 흐름과 반대로 가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 좀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보시는 형태로 SK네트워크스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 오늘도 이와 관련된 반응이 나오고 있죠. 양전했다. 이번 기회에 탈출. 정보 뚫었으니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일정 부분은 좀 챙겨갈 수 있는 건 챙겨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돌아가면서 급등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급등 이후에 언제든지 급락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2차 전지도 대거 차익 실현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오늘도 흔들리고 리튬도 오늘은 올라가고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13% 저출산 최근에 정책 테마로서 올라왔었던 종목들도 빠져버리고 SM 경영권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는 그동안에 빠진 거 되돌리면서 올라가는데 SM 그동안 올라갔던 거 차익실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개별적으로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챙겨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 그리고 오늘 이쪽에서 양봉이 뜨고 있지만 만만치 않게 이쪽은 아시겠지만 차익 실현도 가파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코엑스에서 오늘 이런 산업용 로봇 이런 박람회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개별적인 또 모멘텀 일정 이 부분도 소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일부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것들이 저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먼저 팔고 나서 생각을 하거든요. 왜? 먹고 팔아서 망하는 경우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 제주항공 지금 뭐 하가도 될까요? PA항공을 저희가 최근에 챙겨왔죠. 이쪽과 좀 차별화돼요. TA항공은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제주항공하고 TA항공 비교를 해드리기도 했죠. 화요일날. 제주항공도 최근에 컨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는 추세 뚫고 밑으로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춰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TA항공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개인적으로 TA항공을 좀 더 선호하긴 했는데 제주항공도 최근에 분위기에 반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좋아지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요. 제 개인적인 결론은 지금 물 타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매수해서 모아가는 형태로서 우리가 초병을 띄워서 갖고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더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렇게 추세 뚫고 밑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보는 건데 그 하위 시간대 이런 부분 돌파를 확인하는 거죠. 기존의 고점은 여기죠. 그 다음에 장기 평선이죠. 현 시점에서는 저는 기준이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같이 돌파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장기 평선이 내려오게 된다면 15,5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장기 평선 돌파와 기존의 고점 돌파 이런 부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는 습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은 계속 사는 전략보다는요 오히려 차분히 제주항공은 언제 되돌림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저점이다 어디가 고점이다 그걸 알 수 있으면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 없는 거에 헛힘을 빼고 싶지가 않습니다. 즉 이게 저점이다. 뭐 60일선 저점이다. 뭐 20일선 저점이다. 5일선 저점이다. 즉 거기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떨어지는 종목은요. 우리가 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돌파를 봐야 되는 게 여기가 지지, 여기가 지지, 여기가 지지. 그거는요. 뭐 5일선, 10일선, 12일선, 15일선, 20일선, 30일선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구체적인 기준선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에 맞게끔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제가 지수저가 13평을 주로 추세선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 하회하면서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되돌리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는 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까지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고 낙폭 줄이다가도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특히 제가 주목을 했던 게 환율이 지금 재차 빅스텝 얘기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채 금리가 튀었고요. 달러가 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제 미국에서는 실버게이트, 자발적 청산, 실리콘밸리 뱅크 모기업, SVB, 파이낸셜, 대규모 자본 조달, 그리고 실버게이트 자발적 청산, 그리고 결국 이런 관련된 뭐 인터넷 전문 은행 혹은 또 코인 관련된 은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이런 쪽이 흔들려 버리면 최근에 이런 가상자산을 비롯한 위험자산 투심이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제는 미 국채 금리가 빠졌음에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2%나 급락을 해버렸어요. 테슬라 5%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되어 가지고는 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고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고요. 1, 2월 달에 또 11월, 12월 달에 필수 소비자의 차이나 리오프닝 중심으로 강한 모습, 1, 2월 달에 AI 로봇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 강한 모습, 대결 구도 속에서 3분기 이제 결산 시즌, 감사보고서 조심하면서 3월달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34,000 넘어가게 되면 1분기 프리어닝 시즌. 왜 1분기 실적이 중요하냐면, 올해 이제 시장 첫 받아보는 성적표잖아요. 이를 통해서 올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동전 세미캠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숫자에 주목을 하는 종목 장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34,000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이후에 또 주도 섹터가 나오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좀 한 템포 쉬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상자산 전문은행이죠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이기도 하고 또 가상자산 코인 관련된 전문은행이고요. FTX 파산에 따른 뱅크런 여파 지속이 되는 가운데 회사 운영 종료, 자발적인 청산,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JP모건도 금융주 흔들려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또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종목장이 나타나 버렸고요. 테슬라가 2차전지 전반적인 하락주도 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된 저출산, 양자암호, 친환경, 태양광 풍력 쪽이죠. CRMA.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이런 부분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애플페이 관련되어서도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2차전지 AI 쏠려 있었다면 최근에 AI 쪽 이쪽에서 많이 안 올라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거래대금 36이잖아요. 이스페타시스가. 왜냐면 AI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제 미국장처럼 그러면 36위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10위권 이내에 다시 포진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이게 저는 힘이 빠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애플페이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레몬이라든지 그리고 SPG 로봇 쪽에서 키 맞추기 가파르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오늘은 또 올랐으면 계속 그 흐름을 좀 이어간다기보다는 최근에는 좀 오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금방 또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물론 오늘 SPG는 올라오지만 유로메카라든지 SBB테크라든지 유진로봇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SPG 갖고 있으면 분할로 팔아가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섹터라기보다는 AI 쪽에서 순환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관련 내용까지 쭉 전달드려 봤네요. 시장 다시 한번 또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그리고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 지난주부터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었고, 시장 이번 주 흔들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시장 이런 부분이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있고요. 딱 이거죠. 기존 있었죠? 종가 기준 2400선 지켜주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2400선 돌파하는 여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하락하는 종목 돌파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추세 복귀하는지,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특히 오늘 주말장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런 주식 생각 좀 덜어내시고 좀 쉬어가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